네, 투자 멘토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중에도 다루지 못한 상담 요청은 방송 후에도 연락이 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네. 네. 한시의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SNS 택을 샀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아, 지난 금요일, 아이고, 예. 지난 금요일에 매수 얼마에 하셨을까요? 그 종가 매수했습니다. 16,300원. 16,300원에? 네네. 아마 목요일에 급등했을 때 그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종가 매수면. 네네. 예.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계세요? 한 10%, 15% 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한 15%?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이라 가지고 놀라셨겠어요. 네네. 뭐 공매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재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종목 왜 구매하셨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반도체 주고 네. 이 실적이 참 괜찮더라고요. 이보율도 높고 그래서 그냥 신고가인 줄 알면서도 그냥 따라서 해봤는데. 네, 이 회사가 일단은 저점에서 5배가 오른 건 알고 계시죠? 아, 그걸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엊그제 이제 해보니까 예, 4,000원대부터 올랐더라고요. 예,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5배가 올랐거든요. 네네. 네, 분명히 좋은 회사고 실적도 좋아지니까 오르는 건 맞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예, 왜냐하면은 예. 그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들이 좀 조정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네. SNS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모든 반도체 장비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섹터별 조정이지 SNS텍만의 조정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장비주로서 네. 주로 그 블랑킷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블랭크 마스크라고요. 아, 블랭크 마스크.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회사예요. 블랭킷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 중에.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납품을 지금 마켓 쉐어가 한 15%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본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아, 네네. 예, 그거에 관한 수혜주로서 마켓 쉐어를 점유율을 점점 이제 한 25%에서 3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아, 네. 네, 그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국책과제용 EUV 펠리클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하시는 거 아시죠? 예, 하여튼 그 파운드리 네네. 사업이라고요. 파운드리 사업이요? 예, 네네. 삼성이 새롭게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아하, 예. 예, 거기도 관련되어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재 부품 장비주에 그 대해서는 지금 거의 대장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대규모의 정부의 지원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대응 사항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예, 이 종목은 지금 전고점에 있기 때문에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네네.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명확히 제시를 드릴게요. 네. 일단 손절가는 13,000원 드리고요. 네. 예, 13,000원까지 안 잠시만요. 13,000원까지 안 빠지고 14,000원 정도에 좀 지지를 해준다. 네. 예, 그 한 14,000원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그 구간에 좀 버텨준다. 네. 그러면 추가로 한 10%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14,000원까지는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는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리고- 손절 안 해도 되겠네요, 선생님? 네? 손절 안 해도 되겠다고요? 예, 13,000원 밑으로 가지 않는 손절 안 해도 되시고요. 네. 아마 그 가격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 예, 이미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사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 수익 실현하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2만 원까지 목표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실적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2020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유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격히 올라가진 않더라도 야금야금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손절가랑 추가 매수 이것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아, 뭐 들어갈 때 좀 급하게 들어가셨겠지만 네네네. 나올 때 좀 느긋하게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아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하단 13,000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첫 번째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분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한시의 반갑습니다.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어떤 안녕하세요. 종목 들고 계세요? SCI 평가 정보요. SCI 평가 정보.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50원에 10%요. 2,750원에 10%. 현재가랑 많이 차이는 없는데 전거래일에 좀 많이 빠졌네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금요일 날요. 금요일에. 예. 막 분위기 좋을 때 장중에 막 분위기 좋을 때 매수하시고 예. 좀 눌렸어요. 예. 맞아요. 예. 데이터 3법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강성현 전무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SCI 평가 정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매수하신 거네요. 예. 네. 지금 소폭 하락해 있는데 일단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이라는 게 실적하고 물론 테마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적에 비례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예. 네. 일단 SCI 평가 정보가 어떤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테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3법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P2P 금융법이라 해가지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었는데 아마 10월 달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주의 사업에 대한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앞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암호화폐 이제 관련주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지분을 한 25% 정도 보유한 S코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는 수익이 거의 창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섹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테마가 움직일 때만 잠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좀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회사 가치 최근에 실적 먼저 한번 볼게요. 18사업년도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13억 8억 원 이렇게 올라온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신용조회라든지 채권 출심 이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순이익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올해도 역시 성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데 현재 2,690원, 현재가가 2,690원입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지만 일단 매수가 정도는 조금 보유하고 있으면은 수익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500원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바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유 물량만 그대로 보유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얼마까지나 올라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목표가 좀 잡아주세요. 근데 개인들이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고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매물이 조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린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번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전고점 3,600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이 매우 긍정적으로 성장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P2P 금융법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잡힐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큰 성장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5,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5,000원. 그렇네요.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해 새해 복 많이 보시고요. 받으세요. 네, 이왕이면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은 SCI 평가 정보 도와드렸고요.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 이어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시죠? 이마트 먼저 보겠습니다. 14만 7천 원에 비중 60%. 아이고, 비중이 많으시다. 언제 매수가까지 올까요?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비중이 많아가지고.
지금 12만 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그래도 뭐 10만 원 그 밑에 깨지지는 않고 있는데 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손실권이실 텐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마트가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쇼크였죠. 한국 유통을 이끄는 회사가 적자 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쇼크인데 이러한 적자는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마트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점차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소비 패턴 자체가 편의점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직배송,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가 되고 있어요. 저도 혼자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마트에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시키면 집 앞에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대형 마트들이 약간 경쟁력을 잃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마트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고 이러한 판매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고객 유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마트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다행인 게 정말 이마트 20만 원 위에서 사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야 이거 어떡하냐? 2만 원, 20만 원 갈 수 있겠냐? 그럼 저는 그냥 대답하길 꺼립니다. 왜냐면은 20만 원까지는 못 갑니다. 예. 당분간 20만 원까지 가기 힘들고요. 그나마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14만 7천 원까지는 딱 갈 수 있는 딱 상한선이에요. 만약에 이마트가 반등이 나와서 실적이 반등이 나오고 아마 소비 구조가 좀 바뀌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증시가 좀 좋아지거나 경제가 좀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딱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14만 5천 원까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길게 보진 않아요. 저는 올해 한 4월까지만 하면은 적어도 14만 원 5천 원, 15만 원 초반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상까지는 절대 지금 현재로 내다볼 수 없고요. 아마 정말 이마트가 뭔가 대박을 치지 않는 한은 다시 한번 20만 원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추가 매수도 솔직히 말하면 40%잖아요. 60%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60%를 투자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주식 2만 원 올라가자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그 기회비용으로 다른 좋은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낫지. 이 종목 60%는 좀 보유하시고 본전권 오시면 정리하시되 나머지 비중 실으실 거를 좀 새로운 종목, 좋은 종목으로 저희가 드리는 많은 좋은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으로 좀 대체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마트에서 좀 그동안 기회비용으로 손해보신 거 메꾸신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매수 금액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 위안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기까지 반등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마트였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엘리베이터 보겠습니다. 비중이 50%, 매수가가 89,000원. 그나마 오늘 급반등 나와주긴 하는데 아유 이분 손실 폭이 좀 깊으세요. 강성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투자자분께서 비중 조절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0%라는 게 비중이 절대 적은 비중은 아니고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그런 비중 조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신중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어느 정도 한 5%, 6% 정도 일단 장중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방안이 결정되게 된다 하면은 그 북한과의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남북 경협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분명히 남북 경협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 경협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단기적인 어떤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세 라인을 본다라고 하면은 박스 하단권에 있기 때문에 한 7만 5천에서 8만 원까지는 조금 중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 그리고 미국 어떤 그런 정상회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긍정적인 얘기가 뉴스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매수가 근처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인정하고 매도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중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축소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성장 부분으로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업종이 일단 시장에서 주목받는 업종이 아니고 물론 남북 경협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는 좀 어렵다 생각됩니다. 고평가입니다.
예, 그러면은 목표 정도는 한 7만 5천에서 8만 원 8만 정도에서요. 그 사이에. 예, 손실을 조금 인정하시고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보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휴림 로봇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345원, 비중 10%. 손실 폭이 조금 있으세요. 김재윤 전문가님, 이게 로봇 이야기 계속 들리긴 하는데 주가가 힘을 휴림 못 써요. 로봇은 근데 로봇주가 아니에요. 예, 그동안 바닥에서 예. 거의 2배 가까이 상승 나온 이유가 휴림 로봇의 사회이사 중 한 분이 이낙연 국무총리랑 서울대 동창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동아일보 편집장 출신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엮여가지고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상승을 했죠. 그 이후로 좀 힘이 없이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일단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낮고요. 상장 주식수가 8천만 주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주식이 7천만 주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는데 무거워요. 예, 굉장히 가격은 가볍지만 그만큼 많은 주식수를 개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일단 지분 인수했기 때문에 중국 회사로 인식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DST 로봇이었는데 매각을 했죠. 그리고 지금 최근 이슈가 퍼스널 로봇 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휴림 로봇이 그 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낙연 관련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로봇 테마로서는 약간 일단은 제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로 로봇 테마가 시장에서 중심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낙연 테마로 올랐기 때문에 일단 로봇 테마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아직까지 대선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리고 총리에서 곧 물러나서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뉴스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다시 상승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보유하셨다는 거는 반등이 나와도 수익권 전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회계 이슈도 과징금으로 4억 정도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 거의 적자가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때문에 적어도 내년 4월 전은 정리해야 됩니다. 예, 올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1,200원 정도 구간 오시면은 과감하게 나머지 손해폭은 과감히 정리하시는 걸로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해도 전거 구간이 1,200원까지는 가기 힘들어 보이고요. 진짜 많이 올라봤자 1,200원, 1,25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시면은 손실 축소하셔가지고 정리하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네. 비중도 크지 않으시니까 그 정도 손실은 좀 감수하셔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휴림 로봇은 인맥 테마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챙겨드리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신라젠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7,800원에 비중 50%, 손절가와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강성현 전문가님, 오늘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 요즘 바이오주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진단 도와주실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업종인데요. 근데 최근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임상 부분에 대한 무용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3.3 임상 중단 공고가 나오는 바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투자자와 기업 간의 신뢰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바람에 투자 심리가 조금 많이 죽은 상태예요. 단기적인 반등이 이번에 추가적인 임상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왔는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좀 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원래 기술적이라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께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작년 8월 달에 나왔던 이런 하한가의 갭 정도는 메워준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꾸준하게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와 이제 기업과 투자자 간의 그런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좀 빠른 시일 내에 급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일단 비중 부분이 조금 높습니다. 앞으로 뭐 제가 조금 전에 상담 드릴 때도 비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일단 매수가 근처에 온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가 근처에 오게 되면은 비중 축소를 좀 보내드리고 잔여 양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 1월 10일 날 금요일 날 저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비중 조절하면서 매매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신라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일단 매수가 근처를 목표가로 삼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문자 계속 주십시오. 전화 상담 이후에 다시 문자 체크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한시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들고 네. 계실까요? GNC 에너지요. GNC 에너지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6,000원에다가 10%입니다. 10%인데 아이고 요 1년 넘게 들고 계셨겠는데요. 매수가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때 남북 경협 기대로 매수하셨어요? 네. 잘하시네요. 예, 그 전력 공급 테마 형성됐을 때. 네. 그리고 못 나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 한 2달만 더 쓰시죠. 네. 예.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신재생 에너지 그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주로 매출은 비상 발전기 사업이에요. 예. 그 비상 발전기란 게 말 그대로 전력이 차단되면은 비상으로 쓰는 발전기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2018년, 2019년은 좀 수요가 좀 줄었었어요. 예. 일단 기업 가치를 보면 2020년에 이런 게 늘어날 예정이고요. 네. 그 바이오가스 관련해서도 지금 춘천시랑 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현 정권이나 앞으로 차후 정권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적도 나오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도 갖고 있다는 거 보면은 앞으로도 괜찮은 회사예요. 그리고 네. 문제는 이게 그 대북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때 샀어요. 예, 그 대북주로 분류되어 있던 이유가 이게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면은 공장을 막 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비상 발전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대북주에 분류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장난 말이 있는 게, 솔직히 북한이 공장 지면 모든 게 다 늘어나거든요. 네. 비상 발전기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늘어나요. 네네. 그래도 일단은 대북주로 일단 결을 같이 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김정은한테 이렇게 쿡쿡 찌르고 있어요. 한번 보자고.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약간 멀리하고 있긴 한데 조만간 다시 한번 자리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을 2월 중순에서 3월 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분명히 다시 한번 대화를 할 겁니다. 네. 예, 아무래도 그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가격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가 매수를 지금 굳이 하지 마시고요. 네. 네, 한 1월 그 설날 이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지금 좀 적절하게 매수한다고 하면요. 네. 4,600원 위로 4,600원 밑으로 주가가 안 빠질 때, 네. 예, 그 구간에 이제 좀 멈춰준다 싶을 때 좀 매수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그리고- 되면은 네. 적어도 상승이 5,500원 이상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큰 수익은 아니라도 수익 전환이 가능해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이 나오면은 쭉 올랐다 쭉 빠져요. 네.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도 작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 이상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을 가셔야 됩니다. 네네. 예, 길게 오랫동안 오른 종목이 아니라 네. 급등이 나오면은 바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급등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씩 좀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은 특히 좀 자주 예. 들여다 보셔야겠네요. 1년 맨날 보고 있어요. 예, 1년 기다리셨으니까 한 2달만 더 기다려 보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GNC 에너지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아름다운 목소리 반갑습니다. 한시 네, 스토킹 연결 잘 반갑습니다. 되셨고요. 예,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실까요? LG 상사요. LG 상사요. 네네. 아이고,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3,340원에 비중은 20% 됩니다. 23,340원에 20%. 아유, 네네. 예. 주가가 워낙 요즘 계속 안 좋았어요. 강성현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LG상사, 종합상사인데 알고 계시죠? 예. 아, 네. 그런 거는 조금 알고는 있어요. 예, 이제 종합상사라는 것이 계열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뭐 판매나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이제 조달하는 그런 구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뭐 네네. 관련 이제 경쟁사라고 하면은 같은 업종의 회사라고 하면 현대상사라든지 아니면 뭐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네트워크스 등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투자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예, 네네. 지금도 오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종합상사가 이 업종이 종합주가지수보다 강했던 적이 매우 손에 꼽힙니다. 예, 업종 선택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예,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나쁜 회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수급적으로 약간 밸런스가 좀 깨져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LG상사가 주력 사업으로 삼았던 부분이 이제 자원 개발인데요. 석탄 비중이 높은 거는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석탄 부분이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도 수요를 낮추고 유럽에서도 환경 규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 단가 하락이 나와가지고 수익성이 좀 부재가 됐다.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핵심 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실적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류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인데 여기 물류에서 실적 부분이 그래도 조금씩 호전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나오죠. 펀드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건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번에 신저가가 나오면서 매도할 사람은 어느 정도 다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매수가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제가 워낙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매수가를 그리고- 보니까 중간에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네, 펀스도 했고, 그리고 또 손절도 한번 하고 넣기도 하고, 뭐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그러고 이게 했는데. 기간이 매수가까지 오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비중 부분이 많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15,000원을 돌파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고 네. 16,000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네. 조금 축소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손실을 일부 인정하시고 손절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나는 매매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네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월 8일 날 떨어졌던 음봉 보이시죠? 네네. 이거를 회복하는 과정을 확인한 다음에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신 다음에 한 18,000원, 19,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그때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 저도 지금 그냥 손절들 하고 놓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추가 배수를 조금 해서 조금 네. 단가를 낮추는 게 좋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할 수 있다면은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추가 네. 매수도 괜찮은가 이제 그거 고민하고 계세요. 네. 일단 만약에 제가 지금 선생님하고 동일한 매수가로 매수를 해서 현재 보유 중이라고 하면은요. 저라면은 네.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잔량만 홀딩을 하고요. 16,000에서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게 좀 많이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고민 많이 되셨겠어요. 차라리 네. 이거 빼서 손실이라도 나와서 다른 탄력적으로 갈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건 어떤가 이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낫다라는 네. 의견, 추가 매수보다는요.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좀 순서들을 많이- 통해서 다음 코너에서도 또 저희 이제 좋은 종목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서요. 참고해 보시고요. 잘 만회하시기를 아무래도 다른 시청 많이 종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락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힘내세요. 네,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고요. 다음 이어서 좀 문자 빠르게
들여다볼까요? 소프트센 문의 주셨고요. 2,500원에 10%. 김재윤 전문가님 손실 좀 보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프트센 대표적인 IT, SI 시스템 통합업체인데요. 예. 최근 IT센에서 매각을 했어요. 투자조합에 매각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독립이 되었는데 일단은 데이터 산법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세가 좀 크게 나왔었고 그 전에는 매각 이슈로 크게 올랐었고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종목은 지금 차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도 아니고 일단 모멘텀이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시가총액도 780억에 불과할 정도 작은 회사입니다.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그 매각 이슈에 통해서 데이터 산법 관련 이슈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2,500원 매수가 조금 손실권이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어제 1월 1일 날 이때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급락과 급등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선을 이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저점 부근인 2,220원 요 구간을 깨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예. 이 구간을 깨면요 다시 61선 만나러 가고 121선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21선 손절로 잡으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520원 정도. 매수가보다 약간 위인데요. 요 구간 오면은 이제 매도를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 산법 관련해서 이슈가 살아있긴 하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너무 오랫동안 이끌고 왔어요. 예. 그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수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400원부터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유의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가격 대응만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방송 중에 다루지 못한 상담 요청은요. 저희 방송 후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야 되겠죠? 지금 가겠습니다.